이제 더는 외로움을 견딜 자신이 없어요. 아버님, 단 한 번이라도 깊이 넣어주세요. 제발요. 다은아, 이게 무슨 소리야? 외로움을 참을 수 없어요. 제발. 새벽 2시 시아버지의 방문을 두드리는 며느리. 그리고 그날 밤 31년 나이 차이를 뛰어넘은 금단의 사랑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이다은 38살입니다. 결혼한 지 15년. 그리고 시아버지를 사랑하게 된 지 1년. 이러면 안 되는데.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69살 호라비 시아버지, 38살 외로운 며느리, 같은 집에서 몰래 매일 밤 구독과 좋아요로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황혼 고백의 새로운 사연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결혼 생활이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합니다. 남편, 딸 민지, 시아버지, 네 식구가 함께 사는 평범한 가정. 하지만 속은 달랐습니다. 남편 홍길은 회사 일로 바쁩니다. 아침 7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옵니다. 주말에도 골프 모임. 한 달에 한 번은 지방 출장.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 수 있어? 미안, 오늘 회의가 길어질 것 같아. 이런 대화가 일상이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결혼 초엔 달랐습니다. 손만 잡아도 설레고 눈만 마주쳐도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모든 게 변했습니다. 언제부터였을까요? 남편의 손길이 사라진 게 3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남편은 승진했고 더 바빠졌습니다.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밤에 잠자리를 함께하는 것도 한 달에 한 번, 아니 2달에 한 번?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뜸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미안해, 너무 피곤해. 침대에서도 거절당했습니다. 38살, 아직 젊습니다. 거울을 보면 주름도 별로 없습니다. 나이에 비해 동안이라는 말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저를 여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 딸 키우는 사람, 그 정도였습니다. 외로움이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밤마다 혼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옆에 남편이 있어도 혼자였습니다. 코 고는 소리만 들리는 침실. 나는 뭐지? 그냥 가정부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아버지 영수 씨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69살입니다. 저와는 31년 차이. 5년 전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폐암이었습니다. 투병 기간 2년. 그 기간 동안 시아버지는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시아버지는 우리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혼자 계시면 외로우실 테니 함께 살아요. 남편의 제안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는 1층 방을 쓰시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2층에서 생활했습니다. 처음 몇 년은 그냥 그랬습니다. 시아버지는 조용하셨습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 방에만 계셨습니다. 외로워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시아버지도 변하셨습니다. 친구분들을 만나시기 시작했고 등산도 다니시고 헬스장도 다니셨습니다. 나이에 비해 건강하셨습니다. 키도 크시고 어깨도 넓으셨습니다. 아버님, 운동 열심히 하시네요. 늙어도 건강해야지. 그렇게 웃으셨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시아버지는 그냥 시아버지였습니다. 특별한 감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6개월 전, 여름이었습니다. 남편은 일주일 동안 해외 출장을 갔습니다. 딸 민지는 친구들과 여름 캠프에 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일주일이나 둘이 있게 되네요. 그러게, 심심하겠구나.
시아버지가 웃으셨습니다. 처음 며칠은 평범했습니다. 각자 알아서 식사하고 각자 방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셋째 날부터 뭔가 이상했습니다. 아침에 부엌에서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는 반팔 티셔츠 차림이었습니다. 팔뚝이 보였습니다. 근육이 있었습니다. 69살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아, 안녕하세요. 다은아. 일찍 일어났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심장이 쿵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그냥 시아버지였는데, 그냥 인사를 나눈 것 뿐인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뭐지, 이 기분은? 저는 황급히 부엌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제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식사하는 게 어색했지만, 그래도 같이 먹었습니다. 역시 다은이가 만든 음식이 제일 맛있어. 감사합니다.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손, 젓가락을 드는 모습, 입술, 목소리, 왜 자꾸 쳐다보게 되는지 모르겠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네, 아, 네, 괜찮아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시아버지가 오셨습니다. 내가 도와줄까? 아니에요, 괜찮아요. 혼자 하기 힘들잖아. 그러시며 옆에 서셨습니다. 좁은 부엌. 시아버지의 어깨가 제 어깨에 닿았습니다. 순간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저는 큰 소리로 말하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왜 이러는 거지? 시아버지인데. 미친 거 아니야?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외로웠던 제 마음 한구석이 그 작은 접촉에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아니야, 착각이야. 그냥 오래 외로워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부터 시아버지가 자꾸 눈에 밟혔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귀가 쫑긋했습니다. 문득문득 시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걸. 시아버지는 시아버지일 뿐. 남편의 아버지. 저보다 31년이나 많은 어른. 하지만 외로움은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3년 동안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한 외로움. 여자로 대우받지 못한 서러움. 혼자 안고 잔 수많은 밤들. 그 모든 것들이 저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의 시작에 시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넷째 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호텔 침대에서 편히 자고 있겠죠. 저 따위는 생각도 안 하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뭐지? 왜 나만 이렇게 외로운 거지?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화장실 가시는 시아버지였습니다. 문 밖을 지나가는 발소리. 멈춰섰습니다. 제 방문 앞에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노크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냥 몇 초간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방금 뭐였지? 왜 제 방 앞에서 멈춘 거지?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혹시 시아버지도? 아니, 말도 안 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그 가능성만으로도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시아버지를 남자로 의식했습니다. 이 작은 흔들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흔들 줄은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5째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외로움이 저를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멀리 있었습니다. 문자 한 통 없었습니다. 전화도 없었습니다. 잘 있어? 응, 바빠.
나중에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이 세상 누구에게도. 그날 오후, 시아버지는 친구분과 외출하셨습니다. 저녁 늦을 것 같아. 먼저 먹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 고요함만 가득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 거지? 눈물이 났습니다. 38살, 결혼 15년 차, 딸도 있는 유부녀. 하지만 아무도 저를 안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옷 속으로. 너무 오래됐습니다. 남편과 마지막으로 한 게 언제였더라. 석 달, 4달. 혼자서 해결하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상상했습니다. 누군가 저를 안아주는 것을, 누군가 저를 사랑해주는 것을.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머릿속에 떠오른 얼굴이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시아버지였습니다. 안 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넓은 어깨, 시아버지의 큰 손, 시아버지의 낮은 목소리. 다은아, 상상 속에서 시아버지가 저를 불렀습니다. 손이 더 빨라졌습니다. 숨이 가빠졌습니다. 아,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여는 소리, 다은아, 일찍 끝나서. 시아버지의 목소리. 심장이 멎었습니다. 황급히 옷을 정리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렸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있었습니다.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분명 보셨습니다. 제가 뭘 하고 있었는지.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남자의 눈빛. 더 이상 시아버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있어.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끝났어. 들켰어. 어떻게 하지? 온몸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두려움만은 아니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웠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 눈빛, 욕망이 담긴 눈빛. 설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아래층은 조용했습니다. 저녁을 준비해야 했지만 내려갈 용기가 없었습니다. 노크 소리, 다은아, 시아버지의 목소리. 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녁 먹어야지. 내려와. 네. 용기를 내서 문을 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서 계셨습니다. 눈을 마주칠 수 없었습니다. 미안해요. 아버님. 됐어. 내려와. 식탁에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준비하신 거였습니다. 앉아. 네.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외롭구나. 시아버지가 입을 여셨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네. 홍길이가 너를 소홀히 하는 거 알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버님. 미안하다. 아들 교육을 잘못했어. 아니에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외로울 수 있지. 눈물이 났습니다. 누군가 저를 이해해 주는 게 이렇게 고마울 줄 몰랐습니다. 정말 외로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안다. 그 외로움. 시아버지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도 많이 외로웠어. 아버님. 혼자 자는 침대, 텅 빈 집,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 저녁. 시아버지도 저처럼 외로우셨구나. 그래서 안다. 네가 얼마나 힘든지. 손이 뻗어왔습니다. 제 손을 덮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아. 다은아. 따뜻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 얼마나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인지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흑, 울지 마. 괜찮아. 시아버지가 일어나셨습니다. 저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습니다.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녹아내렸습니다. 외로움, 서러움, 텅 빈 마음, 시아버지의 품에서 모두 무너졌습니다. 흐어, 흑,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괜찮아. 다 괜찮아. 시아버지의 손이 제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아버님, 저, 알아. 다 알아. 얼마나 울었을까. 한참 후, 저는 시아버지의 품에 안긴 채 진정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습니다. 너무 가까웠습니다. 시아버지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심장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아버지를 올려다봤습니다. 시아버지도 저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다은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아니었습니다. 남자와 여자였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뺨을 감싸았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둘 다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5cm, 3cm, 1cm, 숨이 닿을 만큼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다녀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 딸 민지의 목소리.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왜 불도 안 켜져 있어? 민지가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아, 계셨어요? 할아버지, 엄마. 응, 어서 와. 밥 먹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먹었어요. 근데 엄마 왜 그래요? 울었어요? 아니야, 눈이 좀 따가워서. 아, 그래요? 저 씻으러 갈게요. 민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 저와 시아버지만 남았습니다. 들어가 봐. 시아버지가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네. 저는 후들거리는 다리로 일어났습니다. 계단을 올라가는데 뒤에서 시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은아. 뒤를 돌아봤습니다. 미안해. 아니에요. 시아버지의 얼굴에 고뇌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의 품, 시아버지의 체온, 시아버지의 눈빛, 모든 것이 생생했습니다. 거의 키스할 뻔했어. 입술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떨렸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남자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도 저를. 다음 날 아침 조심스럽게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시아버지는 거실에 계셨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잘 잤니? 어색했습니다. 둘 다 어제 일을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드세요. 그래.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침묵. 젓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나. 동시에 말을 꺼냈습니다. 먼저 말씀하세요. 아니. 네가 먼저. 저는 어제 일 죄송해요. 아니야. 내가 미안해. 아버님, 다은아. 이건 우리 시아버지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안 된다는 거 알아. 네,
하지만 네.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어서 와요. 남편을 맞이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낯설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보는 남편. 하지만 멀게 느껴졌습니다. 힘들었어? 응, 죽는 줄 알았어. 씻고 올게. 그게 전부였습니다. 포옹도, 키스도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보였습니다. 거실 구석에서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아버지의 눈빛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도 시아버지 생각만 났습니다. 1층 아래 시아버지도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 잠들기 전 문자가 왔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나야. 아버지, 번호 저장해둬. 혹시 필요할까봐. 심장이 뛰었습니다. 저장했습니다. 네. 아버님,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 자. 네. 아버님도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반쯤 열린 방문 사이로 들어온 시아버지의 눈빛 하나가 15년 지켜온 모든 경계를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을. 그로부터 2주가 흘렀습니다. 시아버지와 저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과 민지가 있을 때는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단둘이 남을 때면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눈빛, 짧은 대화, 우연을 가장한 접촉, 부엌에서 스치는 손, 복도에서 마주치는 순간, 식탁 아래 닿는 발, 모든 것이 의도된 우연이었습니다. 다은아, 이거 좀 집어줄래? 네, 아버님. 손이 닿았습니다. 1초, 2초, 3초, 필요 이상으로 길게. 고마워. 네. 심장이 뛰었습니다. 매번 문자도 주고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뭐 먹고 싶으세요? 네가 해주는 건 다 좋아. 그럼 김치찌개 끓일게요. 고마워. 다은아, 평범한 대화. 하지만 그 이면에 흐르는 감정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밤이면 서로를 생각했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서도 시아버지 생각. 아래층에서도 저를 생각하실까? 잠들기 전 문자. 잘 자. 아버님도 편히 주무세요. 그게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기념일이 다가왔습니다. 15주년. 여보, 다음 주가 우리 결혼기념일이야. 아, 그래. 남편은 관심 없었습니다. 저녁이라도 같이 먹을까? 그날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미안. 그래. 또다시 거절당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집에서라도 준비하자. 마트에 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는 스테이크, 포도주, 케이크,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결혼기념일 당일, 아침부터 설렜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와. 응, 알았어. 남편은 대충 대답하고 나갔습니다. 오후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스테이크를 재웠습니다. 샐러드를 만들었습니다. 테이블을 예쁘게 꾸몄습니다. 민지는 친구 집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저녁 모임이 있다고 나가셨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오늘은 남편과 단둘이 15년 만에 제대로 된 기념일을 저녁 7시 차려입었습니다. 화장도 했습니다. 향수도 뿌렸습니다. 테이블에 촛불을 켰습니다. 곧 오겠지. 기다렸습니다. 8시. 회의가 길어지나 봐. 9시. 조금만 더. 10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디야?
아, 미안. 회의 끝나고 팀장님이랑 술 한잔 하게 됐어. 오늘 기념일이야. 미안해. 내일 해. 지금 집에 다 준비해 놨는데. 진짜 미안. 끊어야 해. 나중에.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테이블을 봤습니다. 식어버린 스테이크, 녹아버린 촛불, 열어놓은 포도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아, 웃음이 나왔습니다. 허탈한 웃음. 나는 뭐지?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15년이야. 15년. 흐느꼈습니다. 혼자, 또 혼자.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은아, 시아버지의 목소리.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 아버님. 왜 이래? 왜 울어? 시아버지가 다가오셨습니다. 테이블을 보셨습니다. 오늘 기념일이구나. 네, 홍길이는 안 와요. 시아버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 자식이 주먹을 쥐셨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요. 익숙하면 안 되는 거야. 시아버지가 제 앞에 앉으셨습니다. 다은아, 너는 이런 대우를 받을 사람이 아니야.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시아버지의 손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셨습니다. 너는 소중한 사람이야. 아버님, 너는 사랑받아야 해. 심장이 쿵 했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알아. 미친 짓이야. 하지만 더 이상 못 참겠어. 시아버지의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2주 동안 참았어. 너 생각하지 않으려고 애썼어. 하지만 안 돼. 아버님, 너도 알잖아. 우리 이미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선을 넘고 있었습니다. 마음으로는 이미 넘었습니다. 이제 몸만 남았습니다. 다은아, 나한테 와. 시아버지가 팔을 벌리셨습니다. 주저했습니다. 하지만 1초도 안 돼서 움직였습니다. 시아버지의 품으로. 아버님, 다은아, 안겼습니다. 이번엔 달랐습니다. 지난번의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욕망이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제 손은 시아버지의 등을 움켜쥐었습니다. 다은아, 키스해도 돼? 네. 대답과 동시에 입술이 닿았습니다. 첫 키스.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뜨거웠습니다. 남편과의 키스와는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오래 키스했습니다. 숨이 찰 때까지 후 떨어졌습니다.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방으로 갈까? 시아버지가 물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손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제 방, 남편과 쓰는 방, 여기, 문을 닫았습니다. 딸깍, 돌아갈 수 없는 소리. 시아버지가 저를 다시 안았습니다. 더 세게, 더 뜨겁게. 다은아, 사랑해. 아버님, 저도. 아버님은 이제 그만 불러. 그럼 영수, 영수라고 불러. 영수 씨. 그래. 다은아, 다시 키스했습니다. 이번엔 더 격렬했습니다. 침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뒤로 쓰러졌습니다. 침대에 시아버, 아니, 영수 씨가 위에 있었습니다. 다은아, 네, 정말 괜찮아? 후회 안 해? 후회 안 해요. 저 이미 마음으로는 나도, 너무 오래 외로웠어요. 나도 알아. 나도 그래. 영수 씨의 손이 제 옷을 더듬었습니다. 벗어도 돼? 네, 천천히 벗겨졌습니다. 하나씩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수 씨도 옷을 벗었습니다. 상의를 벗자 드러난 몸. 69살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탄탄한 가슴, 넓은 어깨, 단단한 복부. 아버, 영수 씨 운동 많이 했거든.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래도 벗었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소문대로였습니다. 대물, 놀랐어? 네, 천천히 할게. 다시 키스했습니다. 손이 제 몸을 더듬었습니다. 부드럽게, 조심스럽게. 예뻐. 다은아. 영수 씨, 오래 애무가 이어졌습니다. 몸이 달아올랐습니다. 영수 씨, 이제 응. 나도. 몸이 겹쳤습니다. 아, 작은 신음. 괜찮아? 네. 계속해요. 천천히. 깊게. 다은아. 움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섹스가 아니라 사랑. 남편과 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영수 씨, 좋아요. 나도. 다은아. 아, 영수 씨, 사랑해. 다은아. 저도 사랑해요.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한참 후, 우리는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땀에 젖은 몸, 거친 숨소리. 후회해? 영수 씨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전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영수 씨도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나도. 미소 지었습니다. 영수 씨, 응. 행복해요. 나도 행복해.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죠? 모르겠어. 하지만 하지만 이건 끝낼 수 없을 것 같아. 저도요. 들키면 안 돼. 네, 조심해야 해. 네, 하지만 계속 만나자. 네. 다시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새벽 1시, 현관문 여는 소리. 다녀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영수 씨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내려가야 해. 네.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내일 봐. 네. 영수 씨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방문이 열렸습니다. 왜 안 자고 있어? 남편이었습니다. 기다렸어. 미안. 술 좀 마셨어.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오늘 기념일이었는데. 아, 그거. 미안. 다음에 보상할게. 남편은 대충 씻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5분도 안 돼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은 다른 곳에. 1층 아래. 영수 씨도 저를 생각하고 계실까?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였습니다. 괜찮아. 네. 영수 씨,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행복해서, 슬퍼서, 복잡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15년간 지켜온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몰랐습니다.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더 깊은 사랑, 더 큰 위험, 모두 앞에 놓여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습니다. 남편은 이미 출근했습니다. 침대에 홀로 누워 어젯밤을 떠올렸습니다. 영수 씨, 그 품, 그 온기, 꿈이 아니었어. 입술을 만졌습니다. 아직도 영수 씨의 키스가 느껴졌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일어났어? 아침은 차려놨어. 천천히 내려와.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남편은 15년 동안 한 번도 아침을 차려준 적이 없었습니다. 옷을 입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부엌에서 영수 씨가 설거지를 하고 계셨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돌아보셨습니다. 잘 잤어? 눈이 마주쳤습니다. 미소 지으셨습니다. 저도 웃었습니다. 네. 영수 씨는 나도 잘 잤어. 오랜만에. 가까이 오셨습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민지는 학교, 남편은 회사. 다은아, 네. 갑자기 안기셨습니다. 영수 씨, 아침 인사.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어젯밤 정말 좋았어. 저도요.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후회 안 해? 안 해요. 다행이야.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먹자. 네. 함께 식탁에 앉았습니다. 영수 씨가 차려준 아침, 계란말이, 김치, 된장찌개, 맛있어요. 다행이다. 오랜만에 해봤거든.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도 자주 해주셨어요? 응. 가끔. 잠시 침묵. 어머니, 보고 싶으세요? 그럼 많이 보고 싶지. 죄송해요. 왜? 제가 어머니 자리에 아니야.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넌 내 자리에 있는 거야. 어머니 자리가 아니라. 영수 씨, 어머니는 어머니고 넌 너야. 알겠어? 네. 고마웠습니다. 죄책감이 조금 덜어졌습니다. 오늘 시간 있어? 네. 왜요? 나가자. 둘이 어디요? 한강 산책하고 싶어. 좋아요. 점심을 먹고 준비했습니다. 평범한 옷차림. 하지만 마음은 설렜습니다. 데이트. 남편과 언제 데이트를 해봤던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준비됐어? 네. 차를 타고 한강으로 갔습니다. 주말이 아니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란히 손 잡아도 돼? 여기 사람들이 괜찮아. 그냥 아버지랑 딸같이 보일 거야.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영수 씨, 응? 행복해요. 나도. 한강이 반짝였습니다. 햇살이 물 위를 춤추듯 흘렀습니다.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사진 찍을까? 네. 셀카를 찍었습니다. 둘이 얼굴을 가까이 붙이고 하나, 둘, 셋. 찰칵. 예쁘게 나왔네. 영수 씨가 더 잘 나왔어요. 뭘? 넌 항상 예쁘잖아.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강을 바라보며 다은아, 네, 넌 언제부터 날 그렇게 봤어? 생각했습니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부터 자꾸 신경 쓰이고 나도 그래. 영수 씨는요? 네가 부엌에서 설거지할 때 햇살이 들어와서 머리카락이 반짝이던 날. 언제예요? 한 달 전쯤. 그때부터 응, 그때부터 네가 며느리가 아니라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미안해. 이상한 시아버지지? 아니에요. 저도 이상한 며느리예요. 웃었습니다. 둘 다, 그래도 행복해. 저도요. 고개를 기댔습니다. 영수 씨 어깨에 이러면 안 되는데. 알아. 하지만 멈출 수 없어요. 나도.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배고프지 않아? 조금요. 뭐 먹고 싶어? 떡볶이. 떡볶이 좋지. 근처 포장마차에서 떡볶이를 샀습니다. 벤치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맵다. 물 마셔. 고마워요.
젓가락으로 떡을 집어 영수 씨 입에 넣어드렸습니다. 아, 맛있어요? 응. 네가 먹여주니까 더 맛있네. 웃으며 먹었습니다. 영수 씨, 응, 이러다 누가 알아보면 어떡해요? 괜찮아. 여긴 우리 동네 아니잖아. 그래도, 걱정하지 마. 조심할게. 하지만 마음 한편에 불안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들킬까봐.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지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아, 시장 좀 갔다 왔어. 할아버지는요? 친구분 만나셨대. 그렇구나. 저녁 뭐해요? 뭐 먹고 싶어? 치킨. 알았어. 시켜줄게. 평범한 일상. 하지만 가슴속엔 비밀이 있었습니다. 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 오늘 회식 있어서 또 늦을 것 같아. 알았어. 미안. 미안하단 말만. 행동은 없었습니다. 남편이 씻는 동안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영수 씨였습니다. 오늘 좋았어. 저도요. 내일도 보고 싶은데. 내일은 민지가 집에 있어요. 그럼 모레. 네. 하트를 보냈습니다. 처음으로 나도 사랑해. 영수 씨도 하트를.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기회가 날 때마다 만났습니다. 남편이 출장 간 날, 민지가 학교 가고 없는 날, 낮에, 집에서, 다은아, 응,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습니다. 영수 씨 손이 제 허리를 감쌌습니다. 영수 씨, 응? 영화 봐야죠. 영화보다 네가 더 예뻐. 얼굴이 가까워졌습니다. 키스, 긴 키스. 방으로 갈까? 네. 손을 잡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다은아, 영수 씨, 옷이 벗겨졌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보다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더 익숙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설렜습니다. 사랑해. 나도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다은아, 좋아. 영수 씨, 나도.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온 빛. 그 빛 속에서 우리는 사랑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한참 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은아, 응,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뭐, 너랑 있으면 젊어지는 것 같아.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영수 씨는 원래 점잖아요. 아니야. 진짜로.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계속 늙어가는 기분이었는데, 너를 만나고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야.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도요. 영수 씨 만나고 다시 살아났어요. 고마워. 다은아, 제가 더 고마워요. 키스했습니다. 부드럽게. 배고프지 않아? 배고파요. 뭐, 먹을까? 같이 만들어요. 일어나 옷을 입었습니다. 함께 부엌으로 갔습니다. 뭐, 만들까? 파스타 어때요? 좋지. 함께 요리했습니다. 영수 씨는 면을 삶고, 저는 소스를 만들고, 다은아, 맛 좀 봐줘. 어디? 숟가락으로 소스를 떠서 제 입에 넣어주셨습니다. 맛있어요. 다행이다. 근데 소금을 조금만 더. 그래? 소금을 넣었습니다. 이제 완벽해요. 역시 우리 다은이. 우리 다은이. 그 말이 좋았습니다. 함께 먹었습니다. 맛있다. 맞죠? 우리 잘 맞는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함께 내가 씻을게.
나도 도와줄게요. 좁은 싱크대 앞. 어깨가 닿았습니다. 영수 씨, 응? 행복해요. 나도.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제 핸드폰, 남편이었습니다. 여보, 응,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 또, 미안, 프로젝트가 막바지라 알았어. 저녁은 먹어.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영수 씨가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근이래요. 그래, 거의 매일이에요. 미안해. 왜요? 내 아들이 그래서. 아니에요. 영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음 한편엔 서운함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저와 시간을 보낼 생각이 없었습니다. 다은아, 네, 오늘 밤 우리 집에서 자지 않을래? 네, 호텔 가자. 하지만 민지한테는 친구 만난다고 하고, 그래도 돼요? 응, 오늘만. 우리 둘만의 시간을 갖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진짜? 네. 가요. 민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야, 엄마 오늘 친구 만나서 늦을 것 같아. 저녁 시켜 먹어. 네, 조심히 다녀오세요.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한 짐. 영수 씨도 준비하셨습니다. 가자. 네. 차를 타고 호텔로 갔습니다. 시내의 조용한 호텔. 체크인을 했습니다.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었습니다. 창밖으로 야경이 보였습니다. 와, 예쁘지? 네. 영수 씨가 뒤에서 저를 안았습니다. 다은아, 응, 오늘 밤은 우리만의 시간이야. 네. 돌아서서 마주봤습니다. 사랑해. 나도 키스했습니다. 침대로 걸어갔습니다. 쓰러졌습니다. 세 번째 밤. 이번엔 더 천천히, 더 깊게. 영수 씨, 응. 다은아, 좋아요. 나도. 온 밤을 함께 했습니다. 사랑했습니다. 쉬었다가 다시, 새벽녘까지. 다은아, 너무 예뻐. 영수 씨,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얼마나 사랑했을까.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이 밝아졌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안고 잠들었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알았습니다. 이 행복이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젠가 끝이 온다는 것을, 아니면 들킬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진짜였으니까. 영수 씨의 품에 안겨 생각했습니다. 조금 더, 조금만 더 이렇게 있고 싶어. 하지만 운명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위기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찾아왔습니다. 호텔에서 돌아온 다음 날, 이상했습니다. 민지가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습니다. 엄마, 어제 어디 갔다 왔어요? 응, 친구 만났다고 했잖아. 누구요? 대학 동창. 이름이 뭐예요? 왜 그래? 갑자기. 그냥요. 민지의 눈빛이 의심스러웠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기억하지? 예전에 집에 놀러 왔던. 아, 네. 민지는 그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찝찝했습니다. 설마, 눈치챈 건 아니겠지? 영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가 어제 일 물어봤어요. 뭐라고 대답했어? 친구 만났다고요. 믿었어? 모르겠어요. 조금 이상했어요. 조심해야겠네. 네. 불안했습니다. 하지만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여전히 바빴습니다. 영수 씨와 저는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밖에서 만났습니다.
카페, 공원, 호텔, 일주일에 두세 번. 다은아, 이렇게 숨어 다니는 게 힘들지 않아? 괜찮아요. 영수 씨 볼 수 있으면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키스했습니다. 호텔 방에서 사랑해. 나도. 하지만 불안은 계속 커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민지 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응, 맞아. 이상해. 엄마가 귀를 기울였습니다. 자꾸 외출하고 핸드폰만 보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혹시 남자라도 생긴 거 아닐까? 숨이 멎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지만. 그래도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부엌으로 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민지가 의심하고 있어 영수 씨에게 급하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큰일 났어요. 민지가 의심하고 있어요.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진짜? 뭐라고? 제가 남자 생긴 거 아니냐고 친구한테 말했어요. 당분간 조심해야겠다. 네. 만나지 말까요? 아니, 그냥 더 조심하자. 알았어요. 그날 밤,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요즘 자주 외출하시네요? 응, 그래. 네. 무슨 일 있어요? 아니,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그렇구나. 민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위기가 왔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다은아, 응, 요즘 뭐해? 뭐긴 뭐해. 집안일 하지. 그래? 왜 그래? 아니, 그냥 남편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낀 것 같았습니다. 요즘 예뻐진 것 같아. 응, 화장도 하고 옷도 신경 쓰고.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 보이기 싫어서. 그래, 좋네. 남편은 더 이상 관심 없다는 듯 핸드폰을 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남편도 눈치채기 시작했다는 것을. 영수 씨와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영수 씨, 이제 어떡하죠? 괜찮아. 증거가 없잖아. 하지만 계속 이러다간 알아. 나도 걱정이야. 헤어져야 할까요? 영수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헤어지고 싶어? 아니요. 나도 싫어. 하지만, 조금만 더 조심하자. 알았지? 네. 하지만 위기는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민지가 모두 집에 있었습니다. 영수 씨도 계셨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넷이서.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영수 씨가 오셨습니다. 물 좀 줄래? 네. 물을 따라 드렸습니다. 손이 스쳤습니다. 고마워. 눈빛이 뜨거웠습니다. 1초. 하지만 그 1초가 길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민지의 목소리. 우리는 황급히 떨어졌습니다. 왜? 물 받아오셨어요? 제가 가져다 드릴 걸. 아니야. 괜찮아. 민지가 저를 봤습니다. 의심의 눈빛. 가슴이 쿵 했습니다. 혹시 봤을까?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 옆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영수 씨였습니다. 괜찮아. 모르겠어요. 민지가 본 것 같아요. 아직은 확신하지 못할 거야. 그래도 무서워요. 나도. 하지만 조심하면 괜찮을 거야. 네, 사랑해. 다은아. 나도 사랑해요. 영수 씨, 핸드폰을 껐습니다. 남편이 돌아 누웠습니다. 누구랑 문자해? 심장이 멎었습니다. 친구, 이 밤에? 응,
고민 상담. 그래, 남편은 다시 코를 골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남편도 의심하기 시작했어. 다음 날, 영수 씨와 밖에서 만났습니다. 호텔이었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아니요. 무서워요. 눈물이 났습니다. 들키면 어떡해요? 모르겠어. 이혼당할 거예요. 그럴 수도. 민지는 저를 미워할 거예요. 다은아, 영수 씨가 저를 안았습니다. 미안해.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아니에요.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원했어요. 다은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영수 씨 품에서 영수 씨, 응, 우리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모르겠어. 하지만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아. 저도요. 그럼 계속하자. 네. 더 조심하면서. 네. 키스했습니다. 사랑해. 나도 침대로 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영수 씨, 다은아, 옷이 벗겨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 다은아, 사랑해. 나도 사랑해요. 더 간절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랑. 그래서 더 뜨겁게 사랑했습니다. 영수 씨, 좋아요. 나도. 너무 좋아. 절정에 달했습니다. 함께, 다은아, 한참 후,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다은아, 응, 후회해. 아니요. 하나도, 나도. 만약, 들키면 어떡할 거예요? 모르겠어. 그때 가봐야지. 저는 영수 씨랑 계속 있고 싶어요. 나도. 이혼하게 되면 영수 씨가 책임져 줄 거예요? 농담처럼 물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너 평생 책임질 거야. 진짜요? 진짜. 나이 차이 31년인데 상관없어. 주위에서 뭐라고 할 텐데. 신경 안 써. 바보. 웃었습니다. 너도 바보. 우리 둘 다 바보네요. 응, 사랑에 빠진 바보들. 키스했습니다. 그날 이후 더욱 조심했습니다. 집에서는 거의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눈빛 교환만, 문자만, 밖에서만 만났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그마저도 조심스러웠습니다. 다은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힘들지 않아? 힘들어요. 하지만 참을 수 있어요. 미안해. 아니에요. 영수 씨 만날 수 있으면 돼요. 고마워. 한 달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큰 일은 없었습니다. 민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의심을 거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았습니다. 언제든 다시 위기가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래도 계속했습니다. 사랑을. 어느 날, 호텔에서, 다은아, 응? 우리 여행 갈까? 여행? 응. 멀리. 아무도 모르는 곳. 언제요? 다음 달. 남편 출장 갈 때. 좋아요. 진짜? 네. 가고 싶어요. 영수 씨랑. 어디 가고 싶어? 제주도? 좋아. 제주도 가자. 근데 괜찮을까요? 3일 정도만. 짧게. 알았어요. 기대됐습니다. 영수 씨와 단둘이 여행.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영수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키스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정말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 우리 행복하자. 네, 그리고 응, 거기서 미래 이야기도 하자.
미래요?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불안하면서도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그 여행이 우리의 운명을 바꿀 거라는 것을, 그리고 더 큰 결정을 앞두고 있다는 것을. 일주일 후, 민지가 물었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어디 가요? 어떻게 알았어? 친구 엄마가 봤대요. 엄마 여행 상품 알아보는 거. 아, 어디 가려고요? 친구랑 제주도. 할아버지는요? 할아버지는 왜? 할아버지도 같이 가신대요. 심장이 멎었습니다. 누가 그래? 할아버지가 제주도 간다고 하셨어요. 친구분들이랑. 그래. 근데 같은 날짜더라고요. 신기하지 않아요? 민지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의심이 있었습니다. 우연이겠지. 그럴까요? 민지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들켰어.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태어난 척 했습니다. 그럼 거기서 우연히 만나겠네. 재밌겠다. 그러게요. 민지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급하게 영수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지가 알았어요. 제주도 일, 뭐라고? 우리 같은 날 간다는 거 알았어요. 큰일이네. 어떡하죠? 취소할까? 하지만, 아니면 진짜 친구분들이랑 가시는 걸로 하세요. 그래야 할 것 같아. 죄송해요. 아니야. 어쩔 수 없지. 눈물이 났습니다. 기대했던 여행, 이제 갈 수 없게 됐습니다. 그날 밤, 영수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민지와 남편이 자고 난 후, 화장실에서, 영수 씨, 응, 미안해요. 왜? 제가 조심하지 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야. 이제 어떡하죠? 모르겠어. 계속 이럴 수 있을까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영수 씨, 무서워요. 나도. 하지만, 응? 그래도 영수 씨 사랑해요. 나도. 너무 사랑해. 포기하지 말아요. 안 그럴게. 약속이에요. 약속할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눈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하지만 알았습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을, 영수 씨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계속 사랑하자. 어떻게든. 다음 날부터 더욱 조심했습니다. 민지의 눈을 피해, 남편의 의심을 피해. 하지만 영수 씨와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간절해졌습니다. 더 뜨거워졌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사랑. 그래서 더 사랑했습니다. 매 순간을. 제주도 여행은 취소됐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간절해졌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의 의심은 계속됐습니다. 하지만 증거는 없었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었던 걸까요?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하는 걸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영수 씨와 호텔에서 만났습니다. 다은아, 응,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무슨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닐 건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면 고백할까? 남편한테, 민지한테. 영수 씨, 나 진심이야. 너랑 당당하게 살고 싶어. 하지만, 이혼하면 나랑 살자. 정말요? 응, 진심이야. 눈물이 났습니다. 영수 씨, 고마워요. 고맙긴 당연한 거지. 하지만, 응?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왜? 민지가 아직 어려요. 고등학생이에요. 그래. 민지가 대학 가고,
조금 더 크면, 그때 고백할 거야? 네, 알았어. 기다릴게. 미안해요. 아니야. 나도 이해해. 키스했습니다. 그때까지 계속 만나자. 네, 조심하면서. 네, 그리고 응, 그때 되면 꼭 나랑 살아줘. 약속할게요. 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약속. 약속? 그날 이후 우리는 더욱 조심스러워졌습니다. 한 달에 두세 번만 만났습니다. 그것도 아주 조심스럽게. 하지만 만나는 순간만큼은 세상에 우리만 있는 것처럼 사랑했습니다. 영수 씨, 응, 사랑해요. 나도. 평생 함께 있고 싶어요. 그럴 거야. 약속이에요. 약속이야.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대학 입시 준비로 바빴습니다.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승진했다고 했습니다. 더 바빠졌습니다. 저는 더 외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영수 씨가 있었습니다. 다은아, 힘들지? 괜찮아요. 영수 씨 있으니까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어느 날 영수 씨가 말씀하셨습니다. 다은아, 내년에 민지 대학 가면 응, 우리 진지하게 미래 이야기하자. 네, 이혼하고 나랑 살 거지? 네, 진심이지? 진심이에요. 다행이다. 영수 씨도 진심이죠? 당연하지. 나, 너 없으면 못 살아. 저도요. 키스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자. 네, 그럼 우리 당당하게 살 수 있어. 네. 그날을 기다릴게요. 현재,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민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서울의 대학, 기숙사에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엄마, 나 3월부터 학교 기숙사에서 살게. 그래, 알았어. 주말에만 집에 올게. 응. 민지가 떠나면 집에는 저와 남편 그리고 영수 씨만 남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고백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숨어 살아야 할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영수 씨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영수 씨도 저를 사랑합니다. 어젯밤에도 만났습니다. 호텔에서, 다은아, 응, 사랑해. 나도. 3월 되면 어떻게 할 거야? 고백할게요. 진짜 네. 이제 때가 된 것 같아요. 무섭지 않아? 무서워요. 하지만 응? 영수 씨 있으니까 괜찮아요. 고마워. 제가 더 고마워요. 밤새 사랑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그냥 영수 씨와 함께 있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저는 영수 씨 옆에 누워 있습니다. 호텔 침대에서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옵니다. 영수 씨가 자고 계십니다. 평화로운 얼굴, 사랑스럽습니다. 영수 씨, 작게 불러봅니다. 응, 눈을 뜨십니다. 일어났어? 네, 잘 잤어? 네. 영수 씨는요? 나도. 내 옆에서 자니까 꿀잠 잤어. 웃으십니다. 영수 씨, 응?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키스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자. 네. 일어나 준비합니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함께 있습니다. 항상. 그리고 이 사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몰래, 조심스럽게, 하지만 뜨겁게. 저는 여전히 남편과 같은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영수 씨도 함께 살고 있습니다. 민지는 다음 달이면 기숙사로 갑니다. 그때가 되면 고백할 겁니다. 남편에게, 민지에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 겁니다. 영수 씨와. 무서운가요? 물론입니다. 후회할까요? 아니요. 절대로. 이 사랑이 금단의 사랑이라 해도,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다 해도, 저희에게는 가장 진실한 것입니다. 31년 나이 차이,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회가 용납하지 않는 관계. 하지만 저희는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간절하게. 어제도 만났습니다. 오늘도 만날 겁니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수 씨 없이는 살 수